자, 정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인데, 등기법. 그 240페이지에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가 있죠. 요 각하 사유 11가지와 그 바로 우측에 241페이지에 있는, 그리고 이제 예상 마지막 등기법 마지막 예상 문제가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냐 아니냐, 그 2번에 나중에 좀 여기 있는 오늘은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물론 여기서 이제 빠진 부분들은 나중에 그 이제 자료 등으로 또 보충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음 우리 핵심 이론할 때, 그죠? 일단은 여기가 마지막 사건이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의 대부분은 등기 시간에 앞 시간까지 해서 많이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할 겁니다. 우선 지금은 각하 사유 있죠. 그 11가지를 요거는 직접 묻는 경우도 있지만은 요 전체를 한번 읽으시면 됩니다. 그 241페이지 맨 위에 박스 안에 1번 사건이 그 등기소 관할이 아닌 거, 관할 위반이라 그러죠. 관할 위반의 등기를 하러 왔거나, 두 번째가 이게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 아닌 거. 자, 이거는 다시 보충 설명한다 그랬고요, 제가. 그런데 요 둘은 이건 만약에 위반해서 여기까지 우리 했죠. 위반, 관할 위반의 등기나 아니면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 아닌 것을 등기했을 때는 이건 당연 무효고, 등기 자체가 절대 무효, 당연 무효고, 이런 무효인 것을 등기하였다면, 만약에 등기하였다면 요건 직권 말소, 요 직권 말소가 돼야 되죠. 요렇게 이제 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나중에 그 이제 밑에 그 241페이지 맨 위에 괄호 2번에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요, 나중에 나오지만 사건 중에 요렇게도 묻죠. 농지에는 전세권 등기할 수 없다, 그죠?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게 사실은 등기법에는 등기 우리 문제는 농지에 만약에 전세권 등기하였다면 그건 당연 무효고, 직권 뭐 해야 된다? 말소,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렇게 나오죠. 가장 쉬운 거. 3번부터 있죠. 이제 각하 사유 중에 여기 앞에 11가지 보셔도 되고, 넘겨보시면 242페이지고 3번, 괄호 3번 보시면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기 보면 뭐 출석하지 당사자 아닌 자가 신청하러 왔다도 있지만, 무권 대리 있죠. 그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우리 이미 배웠죠. 무권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겁니다. 민법에는 무권 대리인이 한 계약을 본인이 초인해줘야 유효지만, 여기는 무권 대리인이 한 등기는 본인의 초인과 관계없이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 일치한다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등기가 되면 유효고. 4번, 방문 신청할 때 당사자나 대리인이 이제 출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신청이 아니고 방문신청으로 등기할 때, 그죠? 출석하지 않으면 요것도 그 각하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5번, 등기 신청 정보가 앞전에 말한 신청서 말이죠. 신청서가 우리 법이 정한, 대법원 규칙 등으로 정한 방식, 일정한 서식이 있었죠. 물론 그 서식은 우리가 몰라도 되지만 그 대법원 규칙이 정한 서식이나 방식에 부합, 일치하지 맞지 않는다.
내용은 있죠, 밑에. 그건 쭉 참고를 하시고 타이틀만 보십시오. 전체 6번 신청 정보가 신청서에 있는 부동산 또는 등기 목적인 권리 표시 등이, 자, 신청서하고 등기 기록, 등기부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신청 정보, 신청서에 있는 등기 의무자 등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해야 되는데, 그죠? 일치하지 않는 것. 8번 신청 정보, 신청서에 있는 그 내용과 등기 원인을 정리하는 정보, 원인을 정리하는 정보가 뭐라고 그랬죠? 매매 계약서. 그러면 매매 계약서하고 등기 신청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다, 전부. 9번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 있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각종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인감 있죠? 인감을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하지 않았다. 그런 건데요. 다만 요렇게 물은 적도 있죠. 위조된 인감을 가지고 등기를 했는데, 그럼 등기는 실체 관계와 일치한다면 인감이 위조됐지만 등기가 이루어지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라는 게 판례죠. 인감이 위조돼도요. 그런 판례도 있고. 10번 취득세, 등록면허세, 우리 세법 시간에 등기할 때 내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는 수수료 있죠. 등기 수수료 내지 않거나 등기 신청 관련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가 뭐냐, 요 의무 이행하지 않은 요 의무가 그 밑에 설명해 보면 우리는 요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국민주택 채권 매입. 여러분 등기할 때 은행 가서 국민주택 채권 아시죠? 공법에 그 주택법 여기 나오는 국민주택 채권을 사야 됩니다. 은행 가서 일정액을. 그걸 매입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 마지막 11번이 신청정보, 신청서하고 등기기록, 등기부에 있는 부동산 표시가 또 등기할 때 내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과 또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면, 등기할 때 그 신청인 당사자가 내는 서면 가지고 심사하는, 우리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는 형식적 심사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면 심사인데 그 서면 심사를 할 때, 서면 심사할 때 그 서면상 뭐가 일치 안 한다는 거죠. 대부분 이런 거 아닙니까? 신청서하고, 보세요. 결론은 신청서인데 신청정보하고 등기할 때 내는 계약서, 등기 원인 정보 이거 다 일치해야 되고, 또 등기부하고도 일치해야 되고, 신청서에 적어진 권리자, 의무자하고 등기부도 일치해야 되고, 또 등기할 때는 무슨 대장, 토지, 임야 대장에 있는 부동산 등 표시와 등기부나 계약서에 있는 표시가 저거 다 일치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등기관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걸 서면 심사라 그러고, 이제 돌아가서 중요한 또 하나가 여러분 그 이제 241페이지에 그 괄호 2번 맨 밑에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 아닌 거 그랬지만 반대로 해석해서, 그죠? 어떤 경우에는 등기가 되고 어떤 건 등기 안 되는지 이렇게 비교 설명도 할 겁니다만은 지금 책을 먼저 보시면 1번 우리가 앞전에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이나 권리 있었죠. 이걸 등기 신청을 해왔다. 그런 뜻인데 요거 우리 앞 시간에, 앞전 시간에 물건 중에요. 물건 중에 등기 안 되는 물건들 있죠.
예를 들면 주유소 캐노피. 그럼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등기 신청하러 오면 그건 등기 받아주지 않는 각하 사유가 된다. 그 말이죠. 권리 중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러분 유치권, 부동산 유치권은 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부동산 유치권을 등기하러 오면 이것도 각하죠. 두 번째,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 이걸 등기하러 왔는데 이게요, 우리 시험에는 아직 법령에 근거도 없는 특약을 등기하러 왔다 이렇게 돼 있고, 실제 이제 예를 들었을 때 이 특약이 무슨 특약이냐 하고 물었던 게 한번, 아파트 등 분양받을 때 여러분 전매 금지 특약 있죠. 이거는 특약은 되는데 등기가 안 됩니다. 전매 금지라는 거는 뭐 이런 것들 지금 용어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죠. 전매 금지 그러면 아파트 분양받을 때 특히 수도권에서 일정 기간 5년, 10년 전매를 다시 되팔 수 없다. 투기 이런 걸 막으려고 전매 금지 특약을 하게 되는데, 아파트 분양할 때 이 전매 금지 특약은 등기는 안 됩니다. 이걸 등기하러 오면 그것도 각하 이거 등기 받아주지 않는다 그 말이죠. 세 번째, 구분 건물에서 전유 부분하고요 101호, 여러분 아파트 사는 101호하고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처분 금지인데 거기 위반하여가 분리하여, 자, 이 분리하여 등기하러 왔다 그 말이죠. 요거하고 또 제일 많이 묻는 게 거기 밑에 5번을 먼저 보세요. 5번,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 양도하거나, 요것도 분리.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을 다른 채권 담보로 하는 거, 요것도 안 되죠. 그거 하고 3번, 5번을 제일 많이 묻고, 4번 요거는 지역권 할 때, 지역권 물을 때, 지역권은 요역지와 지역권은 분리 양도 안 됩니다. 요역지가 처분돼 가면 뭐도 따라간다. 지역권도. 지역권은 등기해야 따라갑니까? 등기 없이 따라갑니까? 등기 없이. 요건 지역권에서 묻죠. 여기보다는. 어떻든 요 3, 4, 5번은 분리하여 등기하러 왔다. 그건 X, 등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각하 사유가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6번, 242페이지에 6번. 관공서나 법원에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인데 이걸 신청해 왔다. 가장 대표적으로 요 예로 들어서 묻는 게요, 가압류 등기. 우리 요거 배웠죠. 가압류 등기는 법원에 촉탁으로, 법원에 가서 가압류를 신청하면, 여러분이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신청하면 법원의 가압류 결정과 촉탁으로, 법원의 촉탁으로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직접 신청해 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X. 이건 등기할 수 없다는 거. 그 신청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동시 신청해야 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게 그 다음 8번 거기 있죠. 구체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환매 특약 등기, 이거 말이죠. 다 배웠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동시. 그런데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거죠. 우리 시험에 나온 지문이 이거죠.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 이후에 환매 등기 신청하러 왔다. 그
그렇게 나왔죠. 이후에라는 말은 무선 신청 안 했다. 동시에. 그것도 각하 사유 중에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 아닌 것이 되죠. 9번은 5년의 기간을 넘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자, 민법에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약정은 공유자들이 5년의 기간 내에서, 5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약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을 수 없죠. 그 기간을 넘은 거. 그 다음에 10번은 등기 사무 정지 기간 중에 등기 신청해 온. 여러분, 등기 사무 정지가 뭐냐? 등기소에서 무슨 사고가 생겨서, 사고 등이 발생해서 코로나, 누가 뭐 등기소 직원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일정 기간 등기 사무 정지시켜라 그랬죠. 등기 사무를 못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 기간 중에 등기 신청하러 온 거. 11번. 요거 앞전에 우리 일부 지분만에 보존 등기 안 되죠. 부동산 일부나 공유자의 일부 지분에만 보존 등기 안 됩니다. 이것도 각하되고, 그 다음 거 또 하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 여러 명이 공동상속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가서 자기 상속 지분만에 상속 등기해달라. 이거 안 되죠. 이거 신청해 온 거. 자, 그러면 그 11번, 12번은 일부에는 보존 상속 등기 안 되니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전원명의. 이건 공유자 전원명의나 공동상속인 전원명의로 등기해야 됩니다. 자기 지분이나 상속 지분만에는 안 되니까요. 그 다음 13번 제일 잘 아시는 농지에 무슨 등기만 안 됩니다. 전세권. 요거 하나만 안 되죠. 농지에 요거 전세권 등기한 거. 그러면 하천에는 용의권 안 된다 그랬죠. 근데 하천에 용의권 등기를 신청해 온 겁니다. 요게 사건이 등기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조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요 책에서 이제 앞전에 설명드린 것 중에 제가 기억나시죠? 부동산 일부나 공유 지분의 소유권 보존, 이전, 용의권, 저당, 가압류, 가처분 되느냐 안 되느냐, 등기 대상이 물건 권리할 때 그때 나왔죠. 물건에서 그런 것들을 또 요거 이제 문제풀이 가면 등기 되는 건 O, 안 되는 건 X. 이렇게 이제 문제 풀 건데 시험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보세요. 매년 한 문제씩 나올 수 있는 게 다음 중에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냐 아니냐. 그 말은 등기 신청해 온 사건 내용이 등기 O 되느냐 X 안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등기법 12문제 중에 오늘까지 뭐 전체적으로 나중에 제가 마치기 전에 등기법은 어렵고 양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어디서 출제가 되는지를 점검해 드릴 건데 요게 마지막 예상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에 또 설명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244페이지에 이 신청 요거는 제가 오늘 요 뒤에 먼저 설명드리고 다시 요거 돌아올 겁니다. 249페이지 보십시오. 등기 실행 및 등기 완료 후 절차. 여기 등기 실행은 이제 등기부의 기록,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제 등기부에 이제 등기 신청을 받아,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에다가 기록 있죠, 기록. 등기관이 기록,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제 기록하겠죠. 그게 등기 실행이고 또 넘깁니다. 나머지 내용은 볼 필요 없습니다. 등기 250페이지에 등기 완료 후의 절차인데 등기 필 정보 있죠, 이거. 등기 필 정보를 작성 교부해 줍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기서는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이거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251페이지에 그 6번 있죠, 6번. 그 6번에 보면 등기필 정보를 통지를 요하지 않는 거 예외. 원래는요, 여러분, 여기 7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등기 끝나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줍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 매매 같으면 누구죠? 매수인. 매수인한테 등기필 정보를 주죠. 그런데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요 7가지. 그 1, 2, 3, 4, 5, 6, 7번. 요것도 최근에 이제 직접적인 예상 문제는 아니지만 요 부분도 물으니까 요걸 정리해야 됩니다. 1번. 등기 권리자인 매수인이 등기필 정보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럼 매수인이 등기필 정보를 안 받겠다 그러면 교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받지 않겠다 그러면 교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등기 끝나고 내가 권리자인데 매수인인데 1번처럼 등기필 정보 이거 원하지 않으면 교부받지 않겠다면 교부 안 해준다는 거죠.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일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렇게 서울시 이름으로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서울시 이름으로 등기했을 때는 요 서울시한테는 등기필 정보를 안 줍니다. 국가한테는 안 줘요. 우리한테는 주지만 이거 최근에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하였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나왔죠. 교부하냐 안 하냐. 3, 4번 요거는요. 요 3번하고 4번 안에는 둘 다 3개월이라는 게 있어요. 3개월만 아시면 됩니다. 3번은 등기필 정보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로부터 요거 3개월입니다. 3개월 내에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는데 이게 그 끝에 전자신청의 경우고 요거는 전자신청했을 때 4번은 등기필 정보를 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 마침 때부터 3개월 이내 거기도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요건 방문 신청의 경우입니다. 선화초 끝에 하여튼 전자신청이든 방문 신청이든 몇 개월 이내에 안 받아가면 3개월. 그건 그 이후부터는 이제 교부 안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5번은 성소한 의무자가 등기했을 때는 의무자에게는 안 주죠. 반대로 성소한 등기 누가 했을 때 줍니다. 권리자. 성소한 등기 권리자 있죠. 이 사람에게는 주고 권리자가 성소하여 등기했을 때는 주고 의무자 있죠. 여기 의무자가 등기했을 때는 교부하지 않습니다. 6번 등기 권리자를 대위하였는데 이게 등기했을 때고 끝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여러분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했다. 아시죠? 그러면 그 채권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주느냐? 그건 교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 채권자에게는. 대위 신청했기 때문에. 7번이 마지막 등기관 직권 있죠. 우리 배웠죠. 직권으로
무슨 등기했다? 보존. 소유자가 가서 설명 보세요. 소유자가 직접 가서 보존 등기하면 그 소유자한테, 권리자한테 등기필 정보를 주겠지만 이거 직권으로 했을 때는 안 준다. 자, 직접 요렇게 이제 7가지를 물을 수도 있고, 요즘은 등기 신청과 절차 전체를 물을 때 요런 거 써놓고, 요런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요 부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넘기면 252페이지에 등기 완료 통지는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 그 신청 인정에 등기 완료됐다고 통지하는 거 3번으로 내려가면 252페이지고 3번 밑에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인데, 이 통지는요 이제 우리 지적법 할 때 여기 왔다 갔죠. 등기관이 등기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은 건축물 대장 소관청인데, 하여튼 소관청 그러면 다 어디죠? 토지든 건물이든 소관청 그러면 시군구고, 왜 시군구에다가 통지해 주느냐? 그 밑에 소유권 등기했을 때인데, 이게 대장에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할까요? 대장에 소유자 정리하라고. 요거 잠깐 소유자 정리 여기 갔다 올 겁니다. 지적법에. 우선 등기부상에, 여러분,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바뀌면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도 소유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등기부하고 토지 건축물 대장이 뭐 해야 됩니다? 일치. 그래서 요거 통지해 주는데, 우리가 앞전에 그죠? 소유자 정리 있죠? 이거 할 때 여기다가 요 통지한다, 거기 대장 소유자 정리 여기다가 113페이지 우리 교재 113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113페이지로 돌아갑니다. 거기 맨 위에 4번 113페이지입니다. 4번에 맨 위에 토지 소유자 정리, 거기 등기된 토지에, 자 보세요. 지적공부, 토지 임야 대장 등에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 변경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이거죠, 아까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하고, 이 통지 어떤 통지냐면 거기는 아직 등기 필정으로 돼 있죠.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필정보 그랬지만 같은 말입니다. 등기 필정, 등기 필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상 증명서, 등기관서에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자료, 이게 전체 묶어서 등기 기준으로, 등기된 토지는 소유자 정리를 등기 기준으로 한다고 지적법 시간에 토지 대장할 때도 설명드렸고, 여기 소유자 정리할 때도 설명드렸죠. 여러 번 했습니다. 다만 신규 등록 있죠. 그 2번에 신규 등록은 아직 등기 안 돼 있기 때문에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등록한다고 되어 있고요. 등기된 토지는 요거 등기 기준이죠. 거기 등기된 토지 그 1번 끝에다가 방금 설명드린 252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거기는 252페이지 적어 놓고, 여기 소유권 사실 통지 여기 왔다가 가면 됩니다. 요거 보시고, 요게 통지입니다.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지적하고 등기 같이. 나머지 뭐 우측에 있는 253페이지 이런 거는 참고로 하시고, 자 이제 여기까지 등기 절차를 쭉 설명드리고,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의신청. 자, 여러분 나중에 우리 4페이지 돌아가서 244페이지 보시면 이의신청, 요게 등기관 결정 처분에 이의신청하는데, 최근에
여러분 뭐 앞전에 그 문제 나온 거를 그 기출 문제 우리 할 때 26회, 28회 이렇게 나왔다가 작년에 또 이의 신청이 꾸준히 그 출제가 안 되다가 이제 최근에 두세 문제 나왔어요. 나중에 요거 하고 그 기출 문제 이 작년 거 맨 뒤에 부록에 있는 걸 소개할 겁니다. 근데 올해 이 직접 예상 문제는 뺍니다. 올해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 이런 차원에서 먼저 그림 보십시오, 여러분. 이 그림이 자 여기가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등기관, 지방법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 그림 가지고 전체를 보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갑니다. 자, 이해관계인이 등기관 처분결정, 등기관이 내린 이해관계인들에게 내린 어떤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서 여기 불복이라는 거는 뭐 다 아시는 등기관이 내린 처분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 불복하는 자는 원래 지방법원에 요 이의 신청을 하면 관할 요 등기관이 속하고 있는 관할 등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면 그 지방법원에서 요 이의 신청에 대한 심판을 하는데 절차 과정이 좀 보십시오. 먼저 그 의의는 1번만 읽으시고 2번 등기관 결정 처분이 부당하거나 부당이라는 그 안에는 우리 말하는 그 위법 요거죠. 이거 등기관이 내린 처분 결정이 부당하거나 위법이라는 말을 포함해서 부당하거나 위법할 때 지방법원에다가 이의 신청을 하는데 거기까지 부당할 거, 위법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의 신청은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등기관 처분 결정과 이해관계 있는 자, 이해관계인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물론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이의 신청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고 절차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246페이지에 거기 절차에 보면 3번 맨 밑에 등기관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해놓고 신청서 있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청서 요거는 어디다가 갖다 내느냐? 등기소. 요 등기관이 속하는 등기소에다가 요 등기소 있죠. 여기 등기소에다가 이의 신청서를 내고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거기 밑에 기간. 이의 신청 기간은 없고요. 언제든지 등기관 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없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런 기간은 효력에 보면 등기관 결정 처분에 그죠? 이의 신청하더라도 요 말 잘 묻습니다. 이미 내린 요 결정 처분의 집행 정지 효력, 요 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없다 물으면 없다. 이미 내린 등기관 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그 말이고 그 다음 이제 등기관 그 우측에 뭐 조치 요거는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등기관은 자기가 했던 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등기관 자신이 먼저 판단해서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 그러면 어떤 처분 결정을 다시 해주고 이유 없다. 이의 신청 자체가 이유 없다. 등기관 자신의 처분 결정이 옳다. 그러면 3일 이내에 요거 3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보냅니다. 이의신청 사건이 들어왔을 때. 그럼 이 지방법원에서 심판하게 됩니다. 지방법원에서 심판을 해요. 이의신청이 옳으냐, 그르냐, 아니면 등기관 처분, 결정 처분이 옳으냐,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이 옳으냐, 소송, 원고, 피고가 소송하듯이 이렇게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서 등기관 결정 처분에 대한 심판을 저 지방법원이 하게 됩니다. 아직 여기까지 요 절차 과정만 보고 계십시오. 요것만. 여러분, 앞전에 26회, 28회 때는 나온 그 기출문제 답은 똑같았고요. 요거 좀 이따가 문제 그 나온 걸 가지고 소개하고, 작년에 나온 문제 있죠. 385페이지 보십시오. 385페이지에 21번. 요 박스 문제 있죠. 요 박스 문제가 등기관 결정 처분에 대한 이에 관한 설명. 요렇게 이제 물어가지고, 요 최근에는 박스 문제가 요렇게 잘 나오죠. 박스 문제가. 그런데 뭐 나머지 그 한두 문제 빠진 거는 기출문제 중에 그죠. 이번 타임에. 그건 출제 빈도가 낮아서 뭐 한두 문제는 참고로 보시고, 나머지 문제들은 대부분 한번 다뤄드렸죠. 요 문제도요. 21번 요것도 작년에 나와서 31회 때 여러분 시험 32회 여러분 시험에는 가능성이 좀 낮다. 그러나 기출 문제 있죠. 그 전에 요 문제 안에 그 전에 나왔던 요 문제 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 답이 요 안에 있어요. 그거 하고 요 문제만 풀면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그 출제 빈도가 낮은 부분은 요렇게 제가 소개하고 이제 기출 문제만 기출 지문만 분석하고 계시면 되니까. 자, 이제 기억해 보세요. 틀린 거 골라라 그랬는데, 기억에 이 예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물었죠. 그죠? 집행정지 효력이라는 거는 이거죠, 이거. 등기관이 내린 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해도 이미 내린 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은 정지하는 효력이 있답니까? 아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해야 되는데 있다, X. 이 지문은 여기서도 나왔지만 그 전 기출 문제에 등기 전체 물을 때 이 지문 자주 나왔습니다. 니은 요게요. 26회, 28회에 두 번이나 똑같은 답이 이거였습니다. 이 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이 뭐냐? 등기관이 한 처분 결정 후에 처분 결정할 때의 어떤 사실이 아니고 처분 결정 후에 나타난 새로운 사실 가지고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면 X.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할 때 26회도 요게 답이었고, 그때는 오지선다 5개 나올 때 요 니은이 답이었고, 28회도 똑같이 이게 똑같은 답을 냈었습니다. 두 번 다 답이 오고 있다. 여기 X고, 디귿.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등기관 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5죠. 단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신청은 지방법원에 하지만 신청서는 어디다 갖다 낸다? 등기소. 거기 갖다 냅니다만은 이 신청은 지방법원에 한다가 맞죠. 리얼 요거요. 요거 이제 오랜만에 나왔는데,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라고 인정하면, 그 이의가 이유 없다는 거는 등기관 자신의 처분이 옳고 이의 신청 이유 없다라고 한다면 이의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저기 그림 보세요. 3일 이내에 자기 의견을 붙여 이 신청서를 이 신청자, 그 끝에 이 신청자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저 그림 보세요. 어디로 보내야 됩니다. 지방법원.
요 지방법원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일 이내에 지방법원으로 보내서 결국은 어디서 심판합니다. 지방법원역에서, 지방법원 저기서 심판합니다. 요 문제처럼 나오니까 요렇게 보십시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직접적인 예상 문제는 아니고 작년에 그나마 이게 매년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정기출 문제와 이 문제 분석해드리고 나머지 여기 이제 빠진 거는 예상 문제로 한두 번 소개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직접적인 예상 문제는 빠지니까. 자, 이제 등기법 설명은 이제 앞에 다 거의 드렸고, 많이 이거 뭐 수업하면서 제가 이 책이 이렇게 두껍고, 2차 과목 중 우리 또 이 공시법은 조금 얇은 편이지만, 세법하고 이 책을 두 권 합치면 그게 한 과목이죠. 우리 책이 여러분, 페이지가 뭐 한 400, 300, 한 80여 페이지 되고, 세법도 이 정도 되죠. 그걸 합치면 뭐 7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그 전체를 지금 아직 뭐 남은 기간에, 그죠? 우리 1월, 2월 타임이지만 지금 1, 2월 타임 이제 한 번 이렇게 했지만, 전체 이 책을 다 읽고 공부를 못 합니다. 시간도 없고. 지금 우리 1년 안에 또 남은 벌써 2월이니까 10월까지 안에 이걸 다 할 수 없고, 요약 정리, 또 요약집도 나오겠지만, 그죠? 요약 정리해드리고, 또 요약집을 또 요약해드리고, 다음 3, 4월 타임에 가면 자료도 조금씩 드릴 겁니다. 이제 공부 꼭 해야 될 것만 추려서, 지금 1, 2월은 기본 이론, 이 기본서가 처음 나와서 기본 이론으로 용어 있죠? 용어, 오늘도 이런 용어 설명을 많이 했지만, 용어 중심으로 보시고, 아시겠죠? 보면서 여러 예상 문제를 했지만, 지적도 제가 이제 나중에 12문제 이야기 하겠지만, 다시 또 3월에 가면 또 하겠지만, 등기 이거는 양도 많고 어려워서, 다시 한번 지금 마치기 전에 오늘 이번 타임 예상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꼭 여러분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그죠? 259페이지부터 권리 등기 여기부터 먼저 했죠. 이거는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를 여기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다음 타임에도 260페이지 소유권 등기 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 있죠. 여기서 소유권 증명 서류와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소유권 증명 서류 중심으로 해서 한 문제 꼭 나온다 그랬고요. 이전 등기 넘어갑니다. 여러분 책은 그 265페이지고 2번부터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한 문제는, 그죠? 이전 등기 전체에서 한 문제는 꼭 나오는데 두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계약 넘기시고, 계약으로 인해 이거는 소개만 했고, 그죠? 쭉 넘겨보시면 왜 이 부분입니다. 상속은 거의 안 나오니까 유증 있죠. 271페이지 보십시오, 여러분. 271페이지 유증하고, 그 다음에 진정 명의 회복하고, 그 다음 페이지 273 수용, 그 다음에 공동 소유 중에는 공유 합유, 그거 넘기시면, 또 환매 특약 요거는 출제 빈도가 낮고 환매 특약 등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신탁까지 284페이지. 작년에 신탁 그거 하나 나온 거 아시죠? 근데 요 전체에서 나오기도 하고, 어느 한 부분 뭐 신탁 여기서 내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일단 한 문제는 예상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소유권 외의 등기 다음 페이지에 286페이지 이 지상권부터 용의권 전체는 뭐 아직 용의권도 이거죠. 지상권, 지역권 뭐 이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기부 보면서 용의권 등기가 뭐라는 것만 일단 파악하고 계십시오. 핵심 이론반에 가면 이제 3월, 4월에 가면 조금 더 이제 내용에 깊이를 해봐야 이제 등기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소개할 겁니다. 제가 일단 용의권 등기 전체에서 하나, 앞전 시험에
지상권, 전세권 이렇게 하나를 물었던 게 아니고 전체를 묻는 거 나온 거 아시죠? 거기서 하나. 그 다음 이제 저당인데, 그 200 쭉 넘겨서 여러분, 그 이제, 290, 그 8페이지까지 갑니다. 저당 있죠? 요거. 근데 이 저당, 건저당까지 저당권도 나오지만 앞전에 건저당 나왔죠? 저당, 건저당 비교하면서 또 공부했고 마찬가지 아직 등기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시고 내용 많습니다. 저당 등기 전체 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에 또 가면 그 각종 313페이지에 각종 등기 여기 가면요. 여기에 가면 변경, 경정, 말소, 말소 회복, 멸실 이런 등기인데 전체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말소 등기 중심으로 어디냐면 쭉 한번 넘겨보시면 그죠. 326페이지에 말소 등기 여기가 예상 문제고 말소 등기 쪽에서 직접 이 작년 31일 때는 직접 안 나왔지만 그러나 말소 등기가 출제 빈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 마지막 가등기 있죠. 넘겨보세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336페이지에 가등기 요렇게 해서 등기 12문제 중에 일단 여기가 여러분 강론 저게 강론이고 강론 그 다음에 있죠. 여기가 강론이고 총론으로 돌아오면 앞에 이제 앞으로 돌아가면 등기 총론에 가면요. 제일 먼저 뭐 등기 대상 분류 여기 있죠. 158페이지부터 이제 앞전에 했죠. 분류 등기 사항 이런 것도 가끔 이제 묻지만은 직접적인 예상 문제가 165페이지 펴시면 추정력 이야기했죠. 수업 시간에 다 등기의 추정력과 그 다음에 요거 있죠. 그 다음 페이지에 유효 무효도 있지만 추정력 이거를 항상 예상 문제로 등기 효력 중에 예상 문제로 말씀드리는데 민법 시간에 민법 이야기 많이 했죠. 민법 시험에 최근에 추정력이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이게 민법에서도 또 나오니까 요거는 같이 1차 민법 우리 등기부 같이 이제 예상 문제고 공부하셔야 되고 또 쭉 넘기면요. 그 등기 효력 같은 거는 이제 나중에 정리를 따로 하면 되고 등기관 설비 이거는 거의 뭐 출제가 이제 안 되는 부분이고 등기부 중에는 지금은 등기 그 187페이지 보십시오. 구분 건물과 이 구분 건물에 아파트 이거 있죠. 아파트 등기부하고 이 안에 대지권 있죠. 그 지금 그 늘 강조했던 대지권 요거 대지권 등기 요 관계 아직까지는 이번 타임에는 대지권 등기만 받고 다음에 가면 이런 거 보셨죠? 아까 문제에서 오늘도 사건 할 때 전유 부분과 대지권은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부터 출발해서 대지권 등기가 되고 나면 아파트에 무슨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요거는 이제 핵심 이론에 가서 좀 더 설명드립니다. 이번 기본 이론은 이제 여기까지만 대지권 등기만 보고 계시고 나머지 그 등기부 보관 이런 건 아직 그대로 두시라 그랬죠. 많이 빼니까. 195페이지에 등기 절차 여기로 오면 이제 여기 보세요. 200페이지에 등기 신청 적격 요구하고 요 적격은요. 적격 요구는 등기 요 이름으로 등기 되느냐. 요건 쉬운 건데 된다 안 된다 그죠? 요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 단독 요런 거는 이제 우선 비교 참고로만 하시고 쭉 가서 그 등기 216페이지 7페이지네요. 6페이지 밑에 하고 217페이지에 등기 신청 정보에 신청서 여기 써 있죠. 신청서 여기에 필요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 있죠. 요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 표 있죠, 표 맨 밑에. 요 필요적 기록사항이냐, 임의적 기록사항, 이거는 여기서도 나오죠. 아까 그 강론에 용의권 저당 등기할 때도, 용의권 저당 등기할 때도 나오지만, 요 총론에서는 여기 필요적 임의적 기록사항 이거 묻는 거고요, 주로. 그 다음 또 넘기시면 이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220페이지에 등기필 정보부터 그 225페이지 첨부 정보 중에는 물론 앞 시간까지 여러분 이제 이번 타임 앞 시간까지 첨부 정보 전체를 가지고 한 문제 예상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신청 정보에서 하나, 첨부 정보 여기서 하나, 요렇게 이제 예상을 하시고, 인감까지 있잖아요. 전체. 거기 보시고, 237페이지 접수심사 여기는 바로 넘기시면은, 그 각하 사유 중에 240페이지 맨 아래 각하 사유 중에 241페이지 사건이, 자, 여기 마지막, 요 이제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냐 아니냐, 요거를 묻는 게 마지막, 여기까지는 마지막 예상 문제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뒷부분에 이제 뭐 이의 신청하고 등기 완료 절차까지 오늘 했지만, 요 시간에 등기 절차 전체를 묻는 거 있죠. 종합. 요즘은 나중에 문제가, 요런 문제는 아직 지금 이번 타임에는 뺐지만, 기출문제 분석해 드리는 거는 등기 절차 종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앞에 등기 절차 전체를 묻는 거, 요런 것도 이제 출제가 되니까, 요거는 이제 종합적인 문제고, 특히 지금 등기법은 12문제 중에 12문제를 다 맞히라는 게 아니고, 그죠? 지적법은 12문제 중에 한 10개 이상 맞춰야 되고, 쉬우니까. 등기는 어려우니까 12개 중에 6개, 최하 6문제. 조금 많이 맞힌 분들은 10개도 있지만은 7, 8개 목표로 7개, 12개 중에 7개, 8개 목표로 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타임은 기본 이론 강의라 용어 중심으로 전체 등기법상의 지적도 있지만 용어 중심으로 했고, 이제 3월부터는 조금 더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서 요 책으로, 하지만 조금 더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 1, 2월은 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만 우선 파악을 하고 계십시오. 그게 이번 타임의 이제 공부 내용입니다. 전체 다 읽으시려 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요. 1, 2월은 이제 3, 4월에 가서 또 핵심 이론을 가지고 다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고, 책은 그대로 이 교재를 가지고 하니까 요 교재를 갖고 계시면 됩니다.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